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 하루 머물 예정이었던 낯선 도시에서 한 장의 엽서를 통해 평생의 인연을 만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미국 대형 항공사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예정된 경로만을 따르던 삶 속에서 한국은 단지 또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날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작은 전시 코너에 우연히 멈춰섰고 거기 놓인 손글씨 엽서 한 장이 그녀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마음은 연결된다. 낡은 액자 속 문장을 바라보다 문득 그녀는 공항 바깥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장의 엽서가 그녀를 고요한 한옥마을로 이끌고 그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나눈 따뜻한 차 한 잔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잠깐의 우연이 영원한 인연이 된 그날 그녀는 알게 됩니다. 경유지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머물러야 할 진짜 목적지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이제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 대형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매일같이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전 세계 도시를 누비는 삶이었지만 실제로 제 하루하루는 반복적이고 정돈된 루틴의 연속이었죠. 저는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상황엔 신중한 편이에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제가 어느 날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던 낯선 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동양의 여러 경유지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한류 열풍도 영화도 뉴스에서만 접했지 실제로 이 땅을 밟아볼 생각은 없었죠.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공항 바깥으로 나서게 된 건 오직 한 장의 엽서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마음은 연결된다. 그 문장을 보고 가만히 서 있던 제 발이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선택이 제가 쌓아온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게 이상하게 흘러가던 하루였습니다. 도쿄로 가는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되며 저는 예고 없이 인천에서 12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비행 스케줄 조정은 흔한 일이었지만 괜히 기분이 찜찜했어요. 이 도시에는 아무 감정도 아무 추억도 없었고 어차피 시간만 보내다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입국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공항 내부에 있는 작은 문화전시관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공간이 이상하게도 제 눈길을 끌었어요. 벽면 한켠에 놓인 유리 진열대, 그 안에 정갈하게 정리된 한국의 옛 엽서들, 그리고 그중 유독 눈에 띄던 한 장의 문구. 언제든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손으로 쓴 듯한 그 엽서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검정먹으로 써 있었고 작은 도장을 찍은 듯한 붉은 인장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왜 그 한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콕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엽서 옆에 놓인 소책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마을, 인사동 이야기. 익숙하지 않은 지명, 생소한 이미지. 하지만 어딘가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될지는 이때는 전혀 몰랐죠. 공항에서 나와 인사동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복잡했어요. 도쿄의 항공이 바뀌며 생긴 예정에 없던 경유.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나온 거리였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가 담벼락 아래 세워진 작은 거리 전시를 마주쳤어요. 화가는 이한결이라는 이름이었고 한국의 전통 그림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소박하게 진열돼 있었죠. 그중 눈에 띄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고향은 있나요?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참 이상하죠. 고향이라는 건 가보지 않아도 그리울 수 있다는 걸. 저도 여길 처음 왔을 때 알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등장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상하게 경계심보다는 낯익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작가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해요. 여긴 그냥 자주 산책 오는 길이죠.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쉽게 열렸습니다. 엽서를 본 순간 갑자기 공항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선택이 종종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다며 잠깐 들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주저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찻집은 골목 안쪽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림,
창가 너머로 보이는 매화나무, 그리고 공기 속을 채운 은은한 국악 선율. 처음 느껴보는 낯선 평온함이었습니다. 유자차가 담긴 다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촌 끝자락에서 조용한 책방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몇 번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지만 서울답지 않은 시간을 찾고 싶어서요. 이렇게 예고 없이 누군가와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편안하네요. 그의 말투는 느리고 말 사이에 여백이 많았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모든 걸 내려다봤지만 정작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고, 삶이 익숙해질수록 더 공허해졌다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유자차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천천히 마음 둘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건네는 위로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도시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확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서의 시간이 조용히 흐른 후 그는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책방 잠깐 들러보실래요? 맑은 오후 햇살이 아직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고 이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선 골목은 생각보다 깊고 굽이져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사이 걸어가다 보니 드디어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이 숨 쉬는 시간. 나무 창틀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비추는 작은 책방이 조용히 서 있었죠. 문을 열자 서가마다 책들이 다정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벽엔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손님이 직접 적은 추천글도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림 앞에서 하신 말씀이요. 고향이라는 건 가보지 않아도 그리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본인의 이야기였나요? 그는 책장 하나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에서 쭉 살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지는 아직 몇 해 되지 않았고요. 그의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 이 책방의 주인은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의 조각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에서 오래 지낸 그는 돌아온 한국에서 마음 둘 곳을 직접 만든 셈이었어요. 이 책방이요. 서울에 있지만 늘 낯설었던 저한테 처음으로 편안함을 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키며 살고 싶었죠. 그 순간 저는 그가 이 도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공기 속에 있는 사람, 하늘 위에선 느낄 수 없던 진짜 연결감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책방 안은 고요했고 나무 선반 사이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책장을 둘러보다 자연스럽게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시집 한 권을 건넸고 저는 책장을 넘기며 묻지 않아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책, 제가 가장 아끼는 시집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마다 이 시 하나씩 꺼내 읽곤 했죠. 가끔은 글이 고향보다 더 고향 같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 어딘가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비행기에서, 호텔에서, 낯선 도시의 창문 밖을 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공허감, 그 감정의 정체가 어쩌면 지금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계를 보는 순간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고 제 짐은 여전히 호텔에, 여권과 비행 스케줄이 든 태블릿도 가방 속에 그대로였죠. 저 곧 돌아가야 해요. 다시 공항으로.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렇죠. 여행자는 결국 떠나야 하니까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박혔어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공간과 이 사람과 이 시간에서 멀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이미 이 거리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아직 많은 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저를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 사이로 책방 안의 시계가 짹짹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감정 속에서 무언가를 꼭 붙잡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방을 나선 뒤 그는 공항까지 가는 길을 함께 해주겠다고 했어요. 서울의 오후는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두 개의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머물고 싶은 마음과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 오늘 하루가 마치 몇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하루가 삶 전체보다 더 많은 걸 알려주는 날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는 순간
현실이 다시 저를 꾹 짓눌렀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은 2시간도 남지 않았고 제 머릿속엔 짐을 찾고 출국장을 통과하고 시차에 적응할 미국 일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앨리슨 씨는 지금 이 도시가 좋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게 됐다는 사실이 아프다고 말을 삼킨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거죠? 그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이상하게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언젠가라는 말, 모든 게 흐릿해질 수 있다는 그 말 속에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2번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앨리슨이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준 사람, 예정에 없던 오늘을 함께 해준 사람, 그리고 그 따뜻한 공간들, 모두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계단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채 말이죠. 지하철역 앞에서 마음을 붙잡고 서 있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미국 군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수잔의 영상통화였어요.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저를 늘 이성적으로 이끌어주는 친구였습니다. 앨리슨, 이제 비행기 2시간 전이야. 괜찮아? 다음 스케줄 너무 타이트해서 조정 어려울 수도 있대. 수잔의 목소리는 걱정도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직업인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응, 알아.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눈은 여전히 지하철 계단 아래를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앨리슨,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그녀는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잔, 나 지금 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여기에 더 있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잔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너 무슨 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감정은 그냥 낯선 도시가 주는 일시적인 환상일 수도 있어. 우리 이 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알잖아. 익숙한 걸 버리고 낯선 선택을 한다는 건 대가가 큰 거야. 그녀의 말은 뼈아플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있는 조용한 떨림을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 낯선 선택이 나한테 맞는 길이라면? 제 말에 수잔은 잠시 말을 멈췄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렇지만 꼭 기억해. 지금 너는 익숙한 걸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는 거야. 그게 진짜 너다운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 통화가 끝났을 때 저는 더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늘 위에서 단단하게 쌓아온 저의 삶, 커리어, 미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선택 앞에서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감정이 너무도 선명하고 진짜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선 위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 출구로 이어진 플랫폼이 보였지만 제 발걸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잔과의 통화는 여운을 남겼고 저는 여전히 책방에서 들었던 그의 말과 눈빛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누군가가 갑자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아마 평생 오늘을 떠올리게 되겠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도시에서 입 밖으로 터져나온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답처럼 살아온 제 인생이 처음으로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로, 기내방송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외우고 서비스 매뉴얼을 지키며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온 시간들. 그건 과연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었던 거지? 제 자신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낯선 감정에 휩싸여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앨리슨. 그가 지하철역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약간 헐떡이며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기 그냥 당신이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선택이 달라지면 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그 확신이 가슴 깊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제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혹시 한 번쯤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다면, 그게 진심이었으면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붙잡지 않았고 어떤 약속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은 누구보다 강하게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기엔 너무 따뜻했던 하루. 그게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어요.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 위에서 저는 갑자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야.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이 낯선 땅에 잠시라도 머물러야 하는지를. 제가 믿고 살아왔던 건 늘 계획이었어요. 비행 스케줄, 정해진 루트, 체크리스트. 그 틀 속에서 살아온 삶은 안정적이었고 실패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처음으로 예정에 없던 감정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택을 미룬다면 언젠가 돌아오더라도 오늘의 이 감정은 다시는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던 두 목소리가 그 순간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원했던 건 안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자 모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수잔의 말도, 미국에서의 삶도, 그가 보여준 조용한 세계도 모두 소중했지만 이 순간 저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타지 않기로 한 그 순간 어떤 외부의 판단이나 충고보다 강력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방골목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불안보다 앞선 감정은 묘한 해방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와 다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스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선택을 매뉴얼처럼 해왔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 호텔 체크인, 다음 도시로 가는 동선까지. 근데 오늘은 처음이에요. 누구의 기준도 아닌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 건. 그는 조용히 웃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안 하세요?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내린 첫 번째 제 결정이에요. 그래서 후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대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오던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도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낯설다고 느꼈던 이 도시, 이 문화, 이 사람들과의 짧은 인연, 그 모든 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들어가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며칠만 더 머무르겠다고. 그 짧은 연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손가락은 놀라울 만큼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예약 변경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숨겨왔던 주도성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꺼내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혹시 서울의 또 다른 골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답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환영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꺼이. 오늘은 한옥마을, 내일은 산책로 어때요? 그와 함께 걷는 길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낯선 도시의 관찰자가 아닌 그 시간과 공기를 함께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미국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휴가 연장 요청이라는 단순한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제가 그동안 흘려보냈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사동 골목 끝 찻집에 다시 앉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 남아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내 시간을 이곳에 쓰고 싶어서요. 그 대답은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진심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고 모든 일정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지인들은 놀랐고 몇몇은 말렸지만 이번만큼은 아무의 조언도 필요 없었어요. 제 삶에 처음으로 내가 결정한 목적지가 생겼으니까요. 몇 주 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고향은 있나요? 이제 저에게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르고 싶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곳은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머무는 그곳이 당신 인생의 진짜 목적지는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경유지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과 선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